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페노션입니다. 일단 페노션에 대한, 그러니까 페노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페노션의 실적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페노션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5월 8일에 페노션을 매수했다고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5월 8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매수를 진행한 것이고, 현재는 약 8%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꽤나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심권에서 좀 떼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너무 많이 상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는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주봉으로 봤을 때에도 고점이 8,920원 대비 약간 반토막 정도 났죠. 네, 반토막 정도 났는데, 여기서 그럼 이때와 비교했을 때 페노션이 처해 있는, 페노션이 좀 도달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얼마나 우호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정도 선일 때보다 지금의 환경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 둘 말씀드려 볼 텐데, 일단 최근에 벌크선 운임 지표죠. 그러니까 페노션이 벌크선사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철광석, 뭐 석탄, 아니면 원자재들, 이런 것들을 나르는 그런 해운사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지수, 그러니까 운임을 보여주는 게 바로 벌크선, 발틱 운임 지수입니다. 이게 최근에 2000선대를 회복을 했는데, 사실 2000선대를 회복했다는 것은 다시금 호황기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올해죠. 올해 한 3월달쯤, 이때쯤에 2,000을 돌파했다가 다시 쭈르륵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2,000을 돌파한 게 지금이에요. 지금 막 이제 돌파를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의 철강선 수입이 꽤나 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제 갖가지 부동산 규제를 거의 대부분을 철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건설 경기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조금씩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 일단 최근에 부동산 관련 기업들, 중국의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뭐 당연히 좋죠. 매일같이 상한가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건설 경기를 대표하고 있는, 건설 경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삼해중공업이라고, 대한민국의 현대건설기계 같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기계를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한번 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대략 한 20% 정도를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 외에도 부동산 기업들도 상한가를 연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특히나 부동산 경기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꽤나 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올해 1, 2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치예요. 뭐가 역대 최대치냐? 중국의 철강석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거는 쉽게 넘겨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2005년, 2007년 때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수입량을 이제 넘어섰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중국의 바닥 경기, 그러니까 건설 경기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 뭐 중국의 빅테크도 중국의 빅테크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중국의 그런 금융주들 혹은 건설 쪽 기업,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꽤나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죠. 올해 4월에 이제 홍콩 증시에 대한 ELS 파생 상품에 대한 그런 피크가 친 이후에 역시나 시장을 좀 비웃기라도 하듯이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참고로 그에 반해서 그런 수입량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것이, 역대 최대치의 수입량이 나오고 있는 것이 2005년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중국의 슈퍼사이클을 뛰어넘는 건설 경기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냐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중국 내에서도 철강 생산을 어마무시하게 하면서 그 정도 수준의 수입을 한 것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자국 내에서의 철강 생산을 최대한 막고 있어요. 얼마나 막고 있느냐? 수출을 금지시킬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국에서 생산됐던 것들에 대한 생산량을 이제 수출까지 하면서 수익을 얻어왔던 그런 것들을 수출 막음으로써 생산량을 급속도로 줄여왔던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각가지 환경 규제, 뭐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국 내에서 쓰이는 정도만 생산을 해라, 채광 제품을 생산을 해라 이렇게 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입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중국 내에서의 그런 생산량도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한 6%가량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자, 건설 쪽이 살아나고 있는데 철강서 생산량이 오히려 6%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페로시안과 같은 벌크선사가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뭐 도시 인프라라던가 이런 의료 쪽 이런 쪽에 대한 그런 인프라 투자가 뭐 디지털 경제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에서의 생산량은 철저하게 막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BDI 지수가 2000선대를 넘어서면서 다시금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중국 내에서의 그런 시그널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브라질의 발레입니다. 네, 브라질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석 생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광산기업인데, 브라질의 발레가 철강석 생산량이 중국에서 생산량이 6% 이상 줄었다고 했죠. 그거만큼 발레에서 6% 정도가 생산량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준 만큼, 6%가 준 만큼 발레가 6%를 올림으로써 발레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중국으로 수출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중국으로부터의 그런 수요에 대한 증가가 이제 이런 광산기업들 그리고 최강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런 해운사 쪽에서 가장 먼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약간 이 라인대에서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내부자 매수가 계속되고 있어요. 내부자 매수가 이 라인대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사실 페로션과 같은 기업들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들의 움직임을 오히려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은 주가가 높으나 낮으나 꾸준하게 주주들에게 배당해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해주고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들의 대주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이라는 판단이 안 서면 내부자 매수 이런 것들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부자 매수가 최근에 몇 차례 발생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내부자들, 경영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의 주가라면 실적 대비해서, 성장성 대비해서, 모멘텀 대비해서 충분히 저평가라는 판단이 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다시금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저는 변곡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8%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6월에는 이제 CII 등급 발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2등급 맞으면 이제 폐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D등급 정도 맞아도 엔진을 교체한다던가 이런 식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배의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배의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운임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페노션과 같이 선량이 좀 낮은 쪽에 속하는 그런 벌크선사 같은 경우는 수혜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다시금 이제 신조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조선사에게 당연히 올 것이지만, 그 전에는 이제 페노션과 같은 그런 벌크선사 혹은 해운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올해 6월이면은 이제 CII 등급이 발표가 되고, 이에 따라서 훼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들이 한 번 정도는 추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운임의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낄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왜냐면 6월쯤에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충분히 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되게 밸류에이션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2조 7천억, 2조 5천억, 2조 5,740억 정도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PBR도 바닥권, PR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BDI 지수가 이미 호황기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과 주가가 똑같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꽤나 큰 폭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보시면 실적도 뭐 꾸준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3,300억 정도, 당기순이익 기준 3,3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4,5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2조 5천억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은 고평가라고는 볼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2년 뒤쯤에는 당기순이익이 5,200억, 영업이익이 5,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제 2년 뒤쯤에는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미 재무제표로서 컨센서스로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특히나 내부자 매수가 있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추세를 벗겨내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적 분석 상에서도 꽤나 유의미한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외 기업들 관련해서도 다른 기업들은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실제로 벌크선사 대표적인 벌크선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골든오션 그룹을 들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스타벅스 캐리어스 이런 기업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벌써부터 주가가 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어요. 실제로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골든오션 그룹입니다. 펜오션과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서의 그런 매출 비중이 꽤나 높은 그런 벌크선사이고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주봉으로 봤을 때에도 이미 주가가 2배가량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같은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펜오션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골든오션만큼만 오르더라도 지금보다는 업사이드가 30%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주가에서는 꽤나 안정적이면서 펜오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지금 이미 해외 선사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가고 있는 지금이 저는 꽤나 유의미한 그런 시그널을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저항라인에서 막혔죠. 저항라인에서 막혔기 때문에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흐름이 될 수가 있겠다. 이게 펜오션이 지금까지 가장 저평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는 점 이런 것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해외 선사들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벌크선 그러니까 벌크선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인데 참고로 벌크선보다는 LNG선 이런 쪽이 훨씬 더 운임이 높고 그리고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펜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LNG선을 이제 5쪽 정도를 계약을 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받아들일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LNG에 대한 비중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는 것이고 벌크선에서 LNG까지 더해질 경우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LNG가 워낙에 좀 고평가를 받는 선종이다 보니까 벌크선사에서 LNG 쪽으로도 넘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실적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도 기대해볼 만한 시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모든 매도 내역은 실시간으로 멤버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한 달에 24,000원밖에 안 해요. 이 펜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환경을 보고 있다가 펜오션이 가져갈 수 있는 캐파가 성장에 대한 룸이 점차 커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옥전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매수를 해서 현재 8%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고요.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만 기쁨 더하기 혹은 필사단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